당신은 건축사입니다. 20년 전 첫 도면을 그렸을 때 당신은 꿈꿨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공간을, 도시의 풍경을 만드는 건축을, 그렇게 멋진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하루는 끝없는 서류 작업, 반복되는 이메일 답장, 수백 페이지 지침서 읽기, 새벽까지 이어지는 행정 업무. 정작 설계는 언제 하시나요? 만약 단 10초 만에 스케치가 렌더링으로 바뀐다면, 만약 1시간짜리 회의를 5분 만에 정리할 수 있다면, 만약 수백 페이지 법규를 몇 초 만에 요약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0초. 단 10초의 기적. 손으로 그린 스케치가 숨쉬는 건축물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서류가 아닌 사람을 봅니다. 도면이 아닌 꿈을 그립니다. 행정이 아닌 설계를 합니다. AI는 당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I는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20년 경력의 당신에게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코딩? 필요 없습니다. 고가 장비? 필요 없습니다. 웹 브라우저 하나면 충분합니다. 챗 GPT가 당신의 비서가 되고, 럭스가 당신의 렌더러가 되고, 노트북컴이 당신의 분석가가 됩니다. 행정 업무 80% 절감, 렌더링 시간 95% 단축, 법규 검토 90% 가속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찾은 그 시간입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할 시간, 건축주와 소통할 시간, 진짜 건축을 할 시간. AI는 손과 발, 당신은 여전히 마음입니다. 이것은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당신의 사무소를 바꿀 혁명. 중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AI 도입 실행 지침서, 도면 그리는 손은 빠르게, 설계하는 머리는 깊게. 지금부터 60분, 당신의 사무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줄의 코드도 없이, 한 푼의 고가 장비도 없이, 오직 당신의 경험과 AI의 속도로.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건축,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를 위한 AI 도입 실행 지침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손으로 그린 스케치가 단 10초 만에 오른쪽에 사실적인 3D 렌더링으로 변환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사무소에서 실현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가이드의 핵심 철학은 간단합니다. 도면 그리는 손은 빠르게, 설계하는 머리는 깊게. AI는 반복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담당하고, 여러분은 창의적인 설계와 공간 기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건축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밀착형 가이드로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래밍 지식이나 고가의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행정 업무 처리 시간을 80% 줄이고, 스케치를 몇 초 만에 포토리얼한 렌더링으로 변환하며 건축 법규를 AI에게 질문해서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AI가 여러분의 사무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우리 건축사 사무소의 현실을 직시해 볼까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이 실제로 창의적인 설계에 쓰는 시간은 고작 20%입니다. 나머지 80%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행정 서류 작성, 단순 반복적인 도면 수정, 이메일 답장, 법규 검토, 회의록 정리. 이런 업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건축을 공부하고 건축사 자격을 땄을 때 꿈꾸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공간을 디자인하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십시오. 이것이 AI를 도입한 후의 목표입니다. 설계에 80%의 시간을 쓰고 행정과 단순 작업은 20%로 줄이는 겁니다. 정확히 현재와 반대로 뒤집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AI를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코딩을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 젊은 직원들이나 쓰는 거 아닐까? 여기서 중요한 마인드셋 전환이 필요합니다. 화면 하단을 보십시오. 공부하지 말고 채용하세요. AI를 직원처럼 생각하세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의 뇌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업무를 지시하고 결과물을 받고 피드백을 주면 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챈트나 이미지 생성 AI에게 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받고 수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 한 가지 마인드셋만 바꾸셔도 AI 도입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기술을 정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술을 활용하세요.
마치 여러분이 CAD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다 알지 못해도 도면을 그릴 수 있듯이 AI도 필요한 기능만 알고 쓰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AI 도구를 사용해야 할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The Brain. 바로 챗GPT입니다. 이것은 AI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언어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챗GPT가 할 수 있는 일을 볼까요? 첫째, 문서 분석입니다. 수백 페이지짜리 건축 지침서 PDF를 업로드하면 핵심만 요약해 줍니다. 둘째, 법규 요약입니다. 이 대지에서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면 관련 법규를 찾아서 설명해 줍니다. 셋째, 이메일 작성입니다. 건축주에게 일정 지연을 정중하게 설명하는 이메일 써줘라고 하면 전문적인 문장으로 작성해 줍니다. 중요한 포인트. 챗GPT는 반드시 유료 버전인 챗GPT 플러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무료 버전은 PDF나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건축 작업에서는 도면 이미지, 지침서 PDF, 현장 사진 등을 AI에게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료 버전이 필수입니다. 월 $20 정도의 투자로 직원 한 명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두 번째, DI. 시각적 표현을 담당하는 AI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럭슨 건축에 특화된 AI입니다. 정밀도가 높고 건축적으로 실현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스케치를 업로드하면 사실적인 렌더링으로 변환해주고 재질도 콘크리트, 벽돌, 유리 등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는 예술적인 무드와 분위기 연출에 강합니다. 건축주에게 초기 컨셉을 제안할 때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미드저니가 좋습니다. 비온 뒤 젖은 아스팔트에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는 따뜻한 저녁 분위기처럼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실무 팁을 드리자면 초기 컨셉 제안에는 미드저니를 쓰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럭스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화면 하단을 보십시오. 설치 불필요. 웹 브라우저를 켜고 바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고사양 컴퓨터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 익스플로러든 크롬이든 웹 브라우저를 열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끝입니다. 마치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듯이 간단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I 활용 4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Replace, 즉 행정 및 서류 업무를 AI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침서를 읽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시나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건축 지침서는 보통 수십 페이지에서 수백 페이지에 달합니다. 그걸 다 읽고 우리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작업.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죠. 이제 이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PDF 업로드 기능입니다. 지침서 PDF 파일을 챗GPT나 노트북홈에 업로드하고 이렇게 요청하세요. 이 지침서에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구분해서 표로 만들어줘. 그러면 AI가 몇 초 만에 분석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강제사항, 지키면 가산점이 되는 권장사항, 놓치면 안 되는 실격사유 그리고 전체 제출 서류 목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둘째, 녹음 파일 업로드 기능입니다. 건축주와의 회의를 녹음하셨나요? 그 파일을 AI에게 주고 이렇게 말하세요. 이 회의에서 건축주의 주요 요구사항과 다음 미팅 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을 정리해줘. 그러면 1시간짜리 회의 내용을 5분 만에 요약해서 to-do 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도구는 노트북홈입니다. 구글이 만든 무료 AI 도구인데 특히 문서 분석에 강합니다. 여러 개의 PDF를 동시에 업로드해서 비교 분석할 수도 있고 문서 내에서 특정 내용을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을 보십시오. 행정 업무 시간 80% 절감.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지침서 읽고 정리하는 데 4시간 걸리던 일이 30분으로 줄었습니다. 회의록 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2가지입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AI가 나머지는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아낀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더 나은 설계안을 고민하고 건축주와 소통하고 현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AI를 도입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명령어,
즉 프롬프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명령어들은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먼저 왼쪽 지침서 분석 프롬프트입니다. 화면에 텍스트를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이 지침서 PDF를 읽고 아래 항목을 표로 정리해줘. 첫째,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강제사항. 둘째, 지키면 가산점이 되는 권장사항. 셋째, 우리가 놓치면 탈락하는 실격사유. 넷째, 전체 제출 서류 목록. 이 명령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명확한 구조입니다. AI에게 요약해줘 라고만 하면 막연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1, 2, 3, 4로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면 AI도 그 틀에 맞춰서 정확하게 정리해줍니다. 게다가 표로 정리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물도 한눈에 보기 쉬운 표 형식으로 나옵니다. 실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프롬프트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 두세요. 그래서 다음에 또 지침서를 분석할 일이 생기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매번 명령어를 새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오른쪽 회의록 정리 프롬프트를 볼까요? 이 녹음 파일을 듣고 정리해줘. 첫째, 건축주 주요 요구사항. 둘째, 다음 미팅 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 회의가 끝나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메모한 것을 정리하고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리스트를 만들고 이 작업도 30분 이상 걸리죠. 이제는 녹음 파일만 AI에게 던져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녹음할 때는 스마트폰 기본 녹음 앱을 쓰셔도 됩니다. 음질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AI는 노이즈가 있어도 어느 정도 알아듣습니다. 다만 건축주에게 회의 내용을 더 정확한 기록을 위해 녹음해도 될까요? 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은 잊지 마세요. 이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AI가 정리해준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한 번 더 검토하세요. AI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맥락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AI는 초안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최종 확인은 항상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프롬프트만 활용해도 여러분의 업무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메모장에 복사해 두시고 내일부터 써보세요. 두 번째 단계, Enhance 여러분의 스케치를 프로 수준의 렌더링으로 향상시키는 단계입니다. 많은 건축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머릿속에는 멋진 디자인이 있는데 그걸 건축주에게 전달하기가 어렵죠. 손으로 스케치를 그려도 건축주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3D 모델링을 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외주를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화면을 보시죠. 왼쪽에 여러분이 그린 스케치가 있습니다. 손으로 대충 그린 수준이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럭스나 미드저니에 업로드하고 이미지 투 이미지라는 기능을 실행하면 오른쪽처럼 사실적인 렌더링이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재질을 바꿔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세요. 같은 건물인데 콘크리트 버전, 벽돌 버전, 유리 버전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고작 2에서 3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전략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 문구를 보십시오. Don't ask what do you like. Show 3 variations and ask which fits the site. 무슨 뜻이냐면 건축주에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막연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그냥 모던하고 깔끔한 거요. 이런 식이죠. 하지만 구체적인 이미지 세 가지를 보여주고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이 대지에 가장 잘 맞을까요? 라고 물으면 훨씬 명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3옵션 프레젠테이션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세 가지 변형을 준비하세요. 너무 많으면 건축주가 혼란스러워하고 한두 개만 보여주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 개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실전 팁 하나 더. 재질을 바꿀 때는 극단적으로 다른 느낌으로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콘크리트 무겁고 모던함, 벽돌 따뜻하고 전통적, 유리 투명하고 미래적 이렇게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면 건축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렌더링 전문 업체에 외주를 맡기면 재질 하나당 수십만 원씩 청구됩니다. 그리고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죠. 이제는 그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이미지 생성에서 가장 중요한 컨트롤 패널 활용법입니다.
화면 상단을 보시면 Influence 또는 Denoising이라는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이것은 AI가 원본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바꿀지를 조절하는 설정입니다. Low 즉 40% 정도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본 스케치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합니다. 건물의 기본 구조, 창문의 위치, 메스의 비율 등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재질과 디테일만 추가됩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유용한 설정입니다. 반대로 하이 70에서 80%로 설정하면 AI가 창의적으로 많이 바꿉니다. 원본의 느낌만 유지하고 거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죠. 이것은 초기 컨셉 단계에서 영감을 얻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프롬프트, 즉 명령어를 볼까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머티리얼 재질 관련 프롬프트입니다. 화면에 예시를 보세요. 안도 다다오 스타일의 노출 콘크리트 건물로 바꿔줘. 창문은 시원한 통유리로 표현해줘. 여기서 핵심은 구체적인 레퍼런스를 주는 겁니다. 콘크리트라고만 하면 막연하지만 안도 다다오 스타일이라고 하면 AI가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유명 건축가의 이름을 레퍼런스로 쓰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프랭크 게리 스타일, 자하 하디드 스타일 이런 식으로요. 둘째, atmosphere, 분위기 관련 프롬프트입니다. 비온 뒤 젖은 아스팔트에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는 감성적이고 따뜻한 저녁 분위기. 건축주에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 단순히 건물만 보여주는 것보다 감성적인 분위기까지 담긴 이미지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 건축에서는 이런 무드가 중요하죠. 이 집에서 살면 어떤 느낌일까를 상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팁. 시간대를 명시하세요. 아침 햇살, 황금빛 석양, 푸른 저녁 하늘 등 구체적인 시간대를 넣으면 훨씬 더 생생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각각 다른 느낌을 줍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이프티 컨스트레인트 안전 제약 프롬프트입니다. 과장된 디자인은 배제하고 실제로 건축 가능한 빌더블 수준으로 표현해줘.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AI는 때때로 너무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시공이 불가능한 디테일 등이죠. 이런 이미지를 건축주에게 보여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처음 보여준 그림이랑 다르잖아요. 라는 항의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항상 buildable, 실제 건축 가능한, 현실적인 이런 단어를 프롬프트에 포함시키세요. AI가 좀 더 절제된, 실현 가능한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카테고리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도 다다오 스타일의 노출 콘크리트로 저녁 노을이 지는 따뜻한 분위기로 실제 건축 가능한 수준으로 표현해줘. 이렇게 한 번에 여러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5번에서 6번 정도 해보시면 감이 옵니다. 그리고 일단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어두면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계속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Learn AI에게 배우고 질문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법규 분석에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역할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AI equals librarian, searcher, architect equals driver, decider. 무슨 뜻이냐면 AI는 도서관 사서와 같습니다. 방대한 자료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주는 역할이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건축사인 여러분이 내려야 합니다. AI가 이 대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해도 그것을 검증하고 책임지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이 마인드셋이 중요한 이유는 AI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경고 문구를 보십시오. Hallucination check required. 환각 체크가 필요합니다. AI의 환각 hallucination이란 무엇일까요? AI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틀린 정보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므로 최대 4층까지 건축 가능합니다 라고 AI가 답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최근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어 5층까지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AI가 제시한 법 조항 번호를 직접 검색해서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최신 개정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AI가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AI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방대한 법령 사이트를 뒤져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죠. AI는 출발점을 제시해 줍니다. 아, 이 문제는 건축법 제51조와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도 확인해 봐야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제시받으면 검증하는 것은 훨씬 빠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먼저 AI에게 물어보고 초안을 받습니다. 그 다음 AI가 언급한 법 조항들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구청 건축과에 전화해서 이렇게 이해한 게 맞나요? 라고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3단계 검증 프로세스. AI 지뢰, 법령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을 거치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화면에 topographic 지형, zoning 용도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AI는 법규뿐만 아니라 대지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집안의 연간 일조량과 주풍량 데이터를 분석해줘. 에너지 효율이 좋은 창문 배치를 추천해줘.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참고용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전문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죠. 하지만 초기 계획 단계에서 대략적인 방향을 잡는 데는 AI가 충분히 유용합니다. 이제 법규 분석과 대지 분석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법규 분석 프롬프트입니다. 화면에 텍스트를 보시죠.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당 대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분석해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표로 정리해줘. 이 프롬프트의 구조를 분석해 봅시다. 첫째, 이 조례를 바탕으로라고 했죠.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해당 지역의 조례 PDF를 AI에게 업로드했다는 전제입니다. 조례 파일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둘째, 질문이 구체적입니다. 단순히 용도 변경 가능해?가 아니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라고 명확히 물었습니다. AI에게는 구체적인 질문이 좋습니다. 셋째, 주차장 설치 기준을 표로 정리해줘 라고 출력 형식까지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고서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깔끔한 표가 나옵니다. 실전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본 사례입니다. 어떤 대지가 준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용적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저는 AI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대지는 준주거 지역 60%, 일반 주거 지역 40%로 나뉘어 있어. 각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해서 전체 대지에서 최대 연면적을 계산해줘. 단계별로 설명해줘. 그러자 AI가 각 지역의 법규를 찾아서 면적 비율로 가중 평균을 내고 최종 건축 가능 면적을 계산해줬습니다. 물론 저는 그 결과를 직접 계산기로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산 방법론 자체는 AI가 제시해준 덕분에 훨씬 빨랐습니다. 이제 오른쪽 대지 분석 프롬프트를 볼까요? 이 집안의 연간 일조량과 주풍량 데이터를 분석해줘. 에너지 효율이 좋은 창문 배치와 건물향 오리엔테이션을 추천해줘. 이것은 좀 더 고급 활용법입니다. AI가 공공 데이터를 검색해서 해당 지역의 기후 정보를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설계 조언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제주도의 어떤 대지라면 AI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겨울철 북서풍이 강하므로 북쪽 벽면의 창문 크기를 최소화하고 남향으로 큰 창을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여름철 남서쪽 햇빛이 강하므로 처마나 차양을 설치하면 냉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조언이면 초기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유용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전문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정밀 검증을 해야겠지만 그 전에 대략적인 방향을 잡는 데는 AI가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실무 팁. AI에게 추천해줘 라고 할 때는 항상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줘를 덧붙이세요. 그러면 AI가 단순히 답만 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추천을 했는지 논리를 설명해 줍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면 나중에 건축주에게 설명할 때도 훨씬 설득력 깊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 트랜스폼. 기술적 내용을 감성적 스토리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왼쪽에는 Building a Construction Plan, 즉 A동 신축 공사 개요라는 딱딱한 제목의 기술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사들이 익숙한 방식이죠. 면적 구조, 용도,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십시오. The Layered Forest, A Space for Healing. 층층의 숲, 치유의 공간. 같은 건물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표현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스폼의 핵심입니다. 기술적 하드웨어를 감성적 소프트웨어로 번역하는 것. 건축주를 설득하기 위한 언어로 바꾸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근생 건물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층마다 넓은 테라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각 층에 15평 규모의 5개 테라스를 배치하여 실내외 연계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용적률 효율을 높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건축주의 관심을 끌까요? 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AI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건물의 핵심 특징은 넓은 테라스야. 이게 왜 가게 매출에 도움이 되는지 입점 상가 주인의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제안서 서문을 작성해줘. 그러자 AI가 이런 문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건물에 입점하는 순간 당신의 카페는 단순한 실내 공간이 아닙니다. 15평 규모의 프라이빗 가든을 가진 도심 속 휴식처가 됩니다. 고객들은 커피 한 잔 들고 나와 햇살 아래 앉을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마케팅이 되고 재방문율을 높입니다. 어떤가요? 같은 테라스인데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전자는 건축사의 언어이고 후자는 건축주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설계를 해도 그것을 건축주가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제안서의 서문부터 건축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AI는 이런 번역 작업에 탁월합니다. 여러분이 기술적 사실을 제공하면 AI가 그것을 감성적 스토리로 바꿔줍니다. 실무 활용 팁을 드리자면 제안서를 쓸 때 이렇게 구조화하세요. 첫 페이지, AI가 작성한 감성적 스토리 건축주의 언어 중간 페이지, 여러분이 작성한 기술적 내용 건축사의 언어 마지막 페이지, AI가 작성한 요약 및 기대 효과 다시 건축주의 언어.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면 건축주는 처음과 끝에서 감성적으로 공감하고 중간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트랜스폼 단계의 또 다른 강력한 활용법. 바로 네이밍과 브랜딩입니다. 왼쪽 화면을 보시죠. 제안서 작성 프롬프트입니다. 이 근생 건물의 1층에는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카페가 입점할 거야. 이 건물의 조형미가 가게 매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는 제안서 서문을 작성해줘. 여기서 핵심은 타겟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30대 여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죠. AI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30대 여성이 공감할 만한 언어와 가치를 선택해서 문장을 만듭니다. 만약 타겟이 50대 남성 사업가였다면 AI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글을 썼을 겁니다.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 격식 있는 분위기 이런 식으로요. 이것을 마케팅 용어로 페르소나 기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는지 명확히 하면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이제 오른쪽 네이밍 프롬프트를 볼까요? 이 건물의 핵심 컨셉은 넓은 테라스야. 마치 도심 속 숲 같은 느낌으로 세련된 이름 5가지만 지어줘. 건물 이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상업용 건물이나 분양형 건물에서는 네이밍이 마케팅의 핵심이 되기도 하죠. 제가 이 프롬프트를 실제로 써봤더니 AI가 이런 이름들을 제안했습니다. 테라스 포레스트, 테라스 포레스트, 어반 그린 레이어, 어반 그린 레이어, 스카이 가든 테라스, 스카이 가든 테라스, 포레스타, 포레스터 숲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레이어드 그린, 레이어드 그린 층층이 쌓인 녹음. 어떤가요? 각각 느낌이 다르죠. 첫 번째는 직관적이고 네 번째는 세련되고 5번째는 독특합니다. 여기서 실무 팁. 5가지만 일하고 개수를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다. AI에게 그냥 이름 지어줘라고 하면 10개, 20개씩 쏟아냅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선택이 어려워요. 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세련된 일하는 톤 앤 매너도 지정했습니다. 만약 친근한 느낌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젊은 느낌으로 이렇게 바꾸면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이름이 나옵니다. 네이밍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슬로건입니다. 건물 이름 아래에 붙는 한 줄 문구죠. 예를 들어 포레스타라는 이름을 선택했다면 AI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포레스타라는 건물 이름에 어울리는 감성적인 슬로건을 3가지 만들어줘. 각 10단어 이내로. 그러면 이런 슬로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심 속 나만의 작은 숲, 층층이 쌓인 여유로움, 자연과 일상이 만나는 곳. 이런 네이밍과 슬로건은 제안서 표지, 홍보 브로셔, 심지어 건물 외벽 사인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AI 덕분에 여러분은 마치 전문 브랜딩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세련된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모든 과정이 5분 안에 끝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브랜딩 회의를 하고 네이밍 안을 만들고 검토하는데 며칠 걸릴 일을 AI와 함께라면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AI를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5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디어 커맨드먼트 즉 5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이해하면 여러분은 AI로부터 훨씬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롤 역할 부여. 너는 20년차 베테랑 건축사야. AI에게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세요. 그냥 질문만 하는 것보다 AI가 어떤 입장에서 답해야 하는지 먼저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는 베테랑 건축사야 라고 하면 AI는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조언을 합니다. 반면, 너는 건축학과 교수야 라고 하면 좀 더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답변을 합니다. 또는, 너는 부동산 개발자야 라고 하면 수익성과 투자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역할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관점으로 답변을 유도하려면 역할 설정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컨텍스트, 배경 정보. 은퇴 부부를 위한 주택 설계야. AI에게 상황 맥락을 제공하세요. 누구를 위한 프로젝트인지, 어떤 목적인지, 어떤 제약이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택 설계라고만 하면 AI는 일반적인 주택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부부를 위한 주택이라고 하면 AI는 배리어 프리 디자인, 안전 손잡이, 낮은 문턱, 넓은 복도 등을 고려한 답변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카페 설계가 아니라 대학가의 1인 창업자를 위한 작은 카페라고 구체적으로 배경을 주면 AI는 예산 효율성, 공간 최적화, 젊은 층 취향 등을 반영한 조언을 합니다. 세 번째, 포맷 출력 형식. 표와 체크리스트 형태로 AI에게 결과물을 어떤 형식으로 받고 싶은지 명시하세요. 요약해줘 라고만 하면 긴 문단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표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깔끔한 표로, 체크리스트로 라고 하면 체크박스가 있는 리스트로, 단계별로 라고 하면 1, 2, 3 번호가 매겨진 순서로 나옵니다. 실무에서 특히 유용한 형식들을 알려드리면 비교표로 만들어줘. 여러 옵션을 비교할 때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줘. 일정 계획을 세울 때 장단점 리스트로, 의사결정을 할 때 FAQ 형식으로, 건축주에게 설명할 자료를 만들 때. 네 번째, constraint 제약 조건. 전문 용어 빼고 쉽게 AI에게 어떤 제약이나 제한을 둘지 명시하세요. 쉽게 건축지형 설명 자료를 만들 때, 전문적으로 동료 건축사에게 보고할 때, 200자 이내로, 간결한 요약이 필요할 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쉬운 설명이 필요할 때, 구체적인 지수와 함께, 실시 설계 단계일 때. 특히 전문 용어 빼고는 정말 유용합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전문 용어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건축주 대부분은 용적률, 건폐율, 대지지분 같은 용어를 모릅니다. 이럴 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라고 하면 AI가 비유와 쉬운 표현으로 바꿔줍니다. 다섯 번째, 인스트럭션 명확한 지시. 구체적으로 요약해줘. 마지막으로 AI에게 정확히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세요. 막연하게 이것 좀 봐줘가 아니라 요약해줘, 분석해줘, 비교해줘, 추천해줘, 작성해줘. 이런 구체적인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라는 부사도 중요합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해줘 versus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결과물의 디테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5원칙을 모두 합쳐서 완벽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볼까요? 너는 20년차 베테랑 건축사야 로. 은퇴 부부를 위한 단층 주택을 설계하고 있어 컨텍스트. 배리어 프리 디자인 요소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줘 포맷. 전문 용어는 빼고 건축주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constraint. 각 항목마다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설명해줘 instruction. 어떤가요? 이 하나의 프롬프트에 5가지 원칙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AI는 정확히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답변을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5가지를 다 넣는 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시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좋은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어두면 계속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주제, 바로 AI 사용 시 안전 수칙입니다. 이것을 Safety Protocol 또는 Golden Rules라고 부릅니다. AI는 강력한 도구지만 잘못 사용하면 법적,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No PII, 개인정보 금지. 화면을 보시죠. Never input resident ID or exact door address. 절대로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집 주소를 AI에게 입력하지 마세요. 챗GPT든 다른 AI 서비스든 여러분이 입력한 내용은 서버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AI 학습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축주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여러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럼 대지 정보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화면의 예시처럼 마포구 사이트처럼 일반적인 표현을 쓰세요. 서울시 마포구 소재대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확한 집원이나 도로명 주소는 빼고요. 건축주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주 김철수가 아니라 그냥 건축주 또는 클라이언트로 통일하세요. 두 번째, Verify Laws, 법규 검증. Cross-check with National Law Info Center.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I가 말한 법규 내용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확인하세요. AI는 환각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틀린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법 조항 같은 경우 최근에 개정되었거나 지역별로 다른 경우가 많아서 AI가 혼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하세요. AI에게 질문하고 답을 받으면 AI가 언급한 법 조항 번호를 메모합니다. 그 다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조항을 직접 검색합니다. 조항 내용이 AI가 말한 것과 일치하는지, 최신 개정 사항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구청 건축과에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나요? 라고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3단계 검증, AI 지뢰, 법령 확인, 담당자 확인을 거치면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Verify Math 수치 검증. Use a calculator for area FAR. AI는 계산을 잘 못합니다. 놀랍게도 최신 AI조차 간단한 사칙연산에서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 면적 500제곱미터, 용적률 200%, 건폐율 60%일 때 최대 건축 면적과 연면적은 이라고 물으면 AI가 계산해서 답을 줍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꼭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세요. 또는 엑셀 수식을 사용하세요. 면적,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 같은 숫자는 정확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AI에게는 계산 방법론을 물어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단계별로 알려줘. 그러면 AI가 계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이 계산기로 따라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 Draft Only 초안. All AI outputs are drafts. Human Architect signs off.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AI가 만든 모든 결과물은 초안입니다. 최종 승인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합니다. AI가 작성한 이메일, AI가 요약한 지침서, AI가 만든 체크리스트 모두 여러분이 검토하고 수정한 다음에 사용하세요. 특히 중요한 서류, 예를 들어 건축주에게 보내는 계약서, 관청에 제출하는 신고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AI 결과물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한 줄 한 줄 읽고 틀린 부분이 없는지,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최종 책임은 AI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사법, 건축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AI는 도구일 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4가지 안전 수칙을 항상 기억하세요. 벽에 붙여놓으셔도 좋습니다. AI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AI Workflow 치치엣, 즉 워크플로우 요약 카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4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볼까요? 1단계, Replace, 대체. Summarize legal risks, to DOS. 프로젝트 초기, 지침서나 법규 문서를 받으면 AI에게 업로드하세요. 그리고
법적 리스크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요약해줘라고 명령하세요. 이 단계에서 여러분은 행정 업무 시간을 80% 절감할 수 있습니다. 회의 녹음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to-do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2단계 Enhance, 향상. Realistic Material, Low Influence. 설계한 스케치가 나왔으면 이것을 AI 렌더링 도구에 넣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Low Influence, 즉 낮은 영향도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원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재질과 분위기만 바꿀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돌, 유리 3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건축주에게 보여주세요. 3단계 Learn, 학습. Check Feasibility, Site Article Numbers. 대지 조건과 법규 제약을 확인할 때입니다. AI에게 이 대지에서 이런 용도로 건축이 가능한가? 라고 물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Site Article Numbers, 즉 조항 번호를 인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AI가 단순히 가능합니다 라고만 하면 믿을 수 없죠. 건축법 제51조에 따르면 이라고 근거를 제시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조항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4단계 Transform, 변환. Persuasive Intro for Target Audience. 최종 제안서를 작성할 때입니다. 기술적 내용을 건축주가 이해할 수 있는 감성적 언어로 바꾸세요. Target Audience에는 구체적인 대상을 넣으세요. 30대 여성 카페 창업자, 50대 은퇴 부부, 부동산 개발 투자자 등 타겟이 명확할수록 설득력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4단계를 프로젝트마다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각 단계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실무 팁 하나. 이 워크플로우를 포스트잇으로 만들어서 모니터 옆에 붙여두세요.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지? Replace 단계구나. 그럼 AI에게 문서 요약을 시켜야겠네.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AI 활용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이 4단계 워크플로우만 기억하면 헤매지 않습니다. 마치 설계 프로세스처럼 기획, 설계, 실시 감리 단계가 있듯이 AI 활용도 Replace, Enhance, Learn, Transform 단계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중앙의 문구를 보십시오. AI는 손과 발, 당신은 마음.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AI는 빠르게 움직이는 손과 발입니다. 지루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반복적인 렌더링 작업을 하고 방대한 문서를 요약하는 역할이죠. 하지만 건축의 본질, 공간에 담긴 철학, 건축주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건축주와 마주 앉아서 그 사람의 꿈을 듣고 이분은 이런 공간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것은 AI가 할 수 없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건축사가 대지를 보고 이 땅은 이렇게 써야 해 라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 그것도 AI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구를 보세요. 20년 경력이 최고의 프롬프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AI 시대에 뒤처지는 거 아닐까? 젊은 사람들이 AI를 더 잘 쓸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의 20년 경력, 그것이 가장 강력한 프롬프트입니다. AI에게 주택 설계해줘라고 물으면 초보자나 베테랑이나 똑같은 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은퇴 부부를 위한 주택인데 배리어 프리 디자인을 적용하되 너무 병원 같은 느낌은 피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안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완전히 다른 수준의 답이 나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의 경력에서 나온 겁니다. 초보 건축사는 이런 질문을 할 줄 모릅니다. 배리어 프리. 따뜻한 느낌. 이 왜 양립하기 어려운지 그 딜레마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의 가장 큰 무기는 첨단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과 통찰입니다. AI는 그 경험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마지막 문구를 보시죠. Hello, let's start a project together. 이 한마디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AI와의 협업은 명령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하듯이 하는 겁니다. 안녕, 우리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AI를 대하세요. 그러면 AI도 더 나은 결과를 줍니다. 실제로 정중하고 구체적인 프롬프트가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Changed, Looks, 노트북 같은 도구들, Replace, Enhance, Learn, Transform 4단계 워크플로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5원칙, 안전수칙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구나 기법이 아닙니다.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AI는 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폭시키는 것이다. 기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채용하는 것이다. AI가 손과 발이라면 나는 여전히 마음이다. 이 마인드셋을 가지고 내일부터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챙때 회의록 파일 하나 업로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스케치 하나를 럭스에 넣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달 뒤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설계에 집중할 시간이 생겼구나. 단순 작업에 시달리지 않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 바로 그 순간이 AI 도입의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사무소에 AI라는 유능한 동료가 합류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챗 GPT로 서류 업무를 자동화하는 법, 럭스로 10초 만에 렌더링을 만드는 법, 법규를 AI에게 물어보고 검증하는 법, 그리고 기술적 언어를 감성적 스토리로 바꾸는 법. 이제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은 챙때 회의록 파일 하나만 올려보세요. 내일은 스케치 하나를 렌더링해보세요. 모레는 법규 하나를 질문해보세요. 한 걸음씩.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로 3D 모델을 자동 생성하는 방법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음성 명령만으로 도면을 수정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AI가 구조 계산까지 해주는 플랫폼도 존재합니다. VR로 건축주에게 실시간 워크스루를 보여주는 법도요. 그리고 AI를 팀원들에게 교육시키는 실전 매뉴얼. 건축주가 거부할 때 설득하는 화법. AI 도입 후 첫 3개월 로드맵. 이 모든 것들을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편에서는 실전 심화편을 공개합니다. 제목은 AI 건축사의 하루 실전 워크플로우 24시간 밀착 관찰. 오전 9시 AI가 이메일 100통을 5분 만에 정리합니다. 오전 11시 음성 명령 하나로 3D 모델이 수정됩니다. 오후 2시 VR 헤드셋 속에서 건축주가 자신의 집을 걷습니다. 오후 5시 AI가 구조 엔지니어 검토 의견을 요약해줍니다. 저녁 6시 퇴근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 사무소 도입 사례 3곳 인터뷰, 매출 40% 증가한 5인 사무소, 직원 교육 성공 사례, 실패했다가 재도전한 이야기, AI 도구 비교 분석표, 가격, 성능, 사용 난이도 완전 비교, 여러분 사무소에 딱 맞는 조합 추천, 3개월 실행 로드맵 템플릿, 주차별 체크리스트, 예상 문제와 해결책, 투자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축주 설득 스크립트 템플릿.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AI로 설계했다고 말했을 때 건축주가 불안해하면 이 스크립트 하나면 오히려 신뢰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가 50번 이상 사용해서 검증한 황금 화법입니다. 여러분, AI 건축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몰랐던 도구들이 지금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술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작해서 6개월 후에는 전문가가 되어 있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시작한 사람은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축을 선택한 이유가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공간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도시를 디자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꿈을 묻어버렸죠. 이제 AI가 그 꿈을 다시 꺼낼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진짜 건축사로 돌아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첫째,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편 실전 심화편 이곳 공개됩니다.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둘째,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이 영상 조회수가 10만을 넘으면 특별 보너스 콘텐츠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AI 건축사 도구 1년 무제한 라이선스 10개 증정, 그리고 일일 사무소 맞춤 컨설팅 30분 세션 20명 추첨.
셋째,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부터 시작하겠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도할 기능을 적어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을 보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건축사들이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AI 건축사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공 사례가 있으신가요? 자랑해주세요. 실패 사례도 환영합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편에서 공개할 비밀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이 도구 하나면 건축사 사무소가 아니라 건축 AI 컨설팅 회사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축사들에게 AI 도입을 컨설팅해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제가 실제로 이걸로 월 추가 수익 500만 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단 10분만 투자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건축은 예술입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AI는 예술의 도구입니다. 과학의 가속기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감성, 여러분의 통찰. 그것이 진짜 건축을 만듭니다. AI는 당신을 대체하지 않는다. AI를 사용하는 건축사가 AI를 사용하지 않는 건축사를 대체할 뿐이다. 6개월 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AI 덕분에 내가 다시 건축사가 되었어. 그날까지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 AI 건축사의 하루 실전 워크플로우 24시간 공개 예정. 2주 후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